자, 첫 번째입니다. 삼형식과 사형식을 구분해서 수동태를 생각하자. 자, 두 번째는 삼형식은 일반 삼형식의 방식과 다를 게 없다. 뭐 똑같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형식의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만 수동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는 4편의 사형식 영상을 통해서 사형식의 역사와 구조, 원어민들에게 이 사형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공부했습니다. 사실 이 동사 30 시리즈는 중요한 동사 30개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동사들의 기본 개념을 다루는 시리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사형식에 와서 마치 문법 공부를 하듯이 사형식의 구조나 틀, 즉 문법적인 요소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사형식 동사들은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식의 경우는 꼭 앞에 있는 영상들과 함께 보시면서 전체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앞으로 다루게 될 사형식의 중요 동사들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사형식 마지막 5번째 영상입니다. 사형식, 수동태입니다. 자, 우리들 대부분 사형식, 그러면 삼형식으로 바꾸고 싶고 이런 묘한 버릇이 있죠. 학교 다닐 때 이런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하나의 버릇처럼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고 다시 삼형식을 수동태로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원어민들은 사형식의 수동태는 사형식의 수동태로, 삼형식의 수동태는 삼형식의 수동태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접근을 합니다. 자, 이유는 사형식에서 수동태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삼형식에서 수동태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삼형식은 목적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삼형식은 꼭 역격동사든 아니든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에 특별함이 없죠. 그런데 사형식은 다릅니다. 사형식은 목적어가 2개입니다.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목적어는 수동태에서 모두 주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서 수동태가 될 수도 있고요.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서 수동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다 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삼형식과 사형식 그리고 수동태를 한꺼번에 생각하게 되면 더 복잡해지겠죠. 우선 이 삼형식과 사형식을 나누고 각각의 수동태를 정리해보는 것이 제대로 된 역격동사 수동태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삼형식 수동태부터 한번 해보죠. 자, 삼형식은 지난 시간에 prepositional datives라고 했습니다. 즉 전치사를 동반하는 역격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치사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to datives와 for datives였죠. 각각의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 gave the flower to her. 자, 이 문장은 the flower was given to her.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자, for를 전치사로 쓰는 역격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I bought the flower for her. 자, 이것을 수동태로 바꾸면 the flower was bought for her.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삼형식은 어떤 경우에도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중심만 잘 잡고 정리만 잘하면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학자들마다 의견도 다양해서 핵심적인 것만 놓치지 않으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중심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사형식의 수동태는 거의 대부분 간접 목적어 수동태다. 자, 그렇습니다. 목적어가 2개 있지만 수동태로 만들려고 할 때는 간접 목적어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직접 목적어는 수동태가 거의 될 수 없습니다. 자, 간단한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 gave Mary a flower. 라는 문장에서 Mary was given a flower. 이렇게 수동태로 바꾸는 거 말이 됩니다만 A flower was given Mary. 이건 좀 어색하죠. A flower was given to Mary. 이렇게 해야 좀 덜 어색하잖아요. to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자, 같은 사형식 역격동사지만 카테고리가 다른 동사들이 있었죠. bake라든가 make, fix 이런 동사들. 삼형식으로 바꿀 때 for를 쓰는 동사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I baked Mary a cake.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면 Mary was baked a cake.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사형식은 기본적으로 간접 목적으로 수동태로 바꾸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직접 목적어가 있지만 이 직접 목적어는 수동태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형식 접근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역격동사의 수동태가 까다롭게 보입니다만 중심만 잘 잡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삼형식과 사형식을 구분해서 수동태를 생각하자. 자, 두 번째는 삼형식은 일반 삼형식의 방식과 다를 게 없다. 똑같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형식의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만 수동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자. 자, 이 정도면 대략적인 역격동사 수동태는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역격동사 사형식은 이것보다는 조금 복잡한 게 있습니다. 자,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예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거의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가 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 거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시죠. I gave her a book. 이걸 수동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 book was given her. 이거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네, 맞는 문장입니다. 실제로 올드 잉글리시부터 현재까지 이 문장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허가 대명사죠. 이렇게 대명사일 경우에는 이 문장이 허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I gave Mary a book. 이걸 수동태로 바꿔서 a book was given Mary. 자, 이렇게는 못 쓰지만 a book was given her.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기보다는 대명사는 이렇게 쓰는 일종의 언어적 관습 같은 건데 굳이 이렇게 직접 목적어로 원어민들이 수동태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격동사의 구분. 자, 저번 영상에서 한번 다루었죠. 거기서 사형식 역격동사는 크게 to를 쓰는 동사와 for를 쓰는 동사로 나눴습니다. 그 핵심에는 각 카테고리별로 속하는 이 동사들의 의미적 차이가 중요했죠. 자, 예를 들어서 for를 쓰는 경우의 동사, 베이크는 뭐 내가 케이크를 구워서 줄 수 있지만 너무 맛있어서 내가 먹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볼까요? I baked Mary a cake. 자, 이 경우는 보통 이렇게 써놓으면 케이크를 구워서 준 게 맞지만 학자들은 이 문장에서 100% 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확신할 수 없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먹을 수도 있었다는 만에 하나가 이 문장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걸 수동태로 만들면 Mary was baked a cake. 이게 되는데 자, 이건 100% 간 겁니다. 자, 메리가 100% 받은 게 되는 거죠. 메리가 주어가 되면 의미적으로 100% 케이크를 받은 게 됩니다. 자, 그래서 까다로운 학자들의 경우는 for dative의 경우 수동태를 쓰지 못한다, 쓰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물론 이 위에도 좀 까다로운 내용들이 있지만 저희는 뭐 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예외적인 사항들을 모두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만 잘 지키면 사형식의 역격동사 수동태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쓰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까지 5편의 영상으로 사형식의 역격동사의 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나온 단어들 중에서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단어들의 기본 개념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자, 그 동사들을 함께 정리해 나감에 있어서 자, 이 5편의 사형식 영상들이 중간중간 중심을 잡아줄 겁니다. 사실 그런 용도로 뭐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뭐 포함해서 전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스스로 정리해 놓는 것도 다음 영상들을 공부해 나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